알 듯 모를 듯 쉬운 듯 어려운 보험의 세계. 여러분의 보험 고민을 속 시원히 풀어줄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종합보험 리모델링 전문가 최연진, 보험재테크 전문가 박준영, 보험교육 전문가 이재호, 종합보험 전문가 이승영. 다른 보험 지킴이 사총사와 함께 톡톡 보험 설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똑똑한 보험 주치, 톡톡 보험 설계 박민설입니다. 여러분 건강관리 평소에 잘 하고 계신가요? 최근에는 이 건강을 잘 관리하면 보험료를 깎아주는 일명 건강 증진형 보험 상품이 아주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이 보험 상품은 기존의 암보험이나 CI보험, 당뇨보험, 종신보험 같은 상품에 건강관리 기능이 부과된 건데요. 걷기나 달리기 같은 운동량 그리고 혈당을 측정해서 가입자의 건강관리 상태를 점검하고요. 건강을 잘 관리한 사람에게는 보험료를 깎아주는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보험료도 깎을 수 있고 내 건강도 챙길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인 보험 상품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요, 한번 이 상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톡톡 보험 설계 시작해 볼 텐데요. 먼저 오늘의 이야기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한국인 사망 원인 2, 3위를 차지하고 있는 심뇌혈관 질환. 쓰러지기 전까지는 전조 증상이 거의 없어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데요. 사망 위험이 클 뿐만 아니라 생존하더라도 심각한 장애를 안고 살아갈 가능성이 높은 치명적인 질환입니다. 장애는 환자 본인은 물론 간병하는 가족에게도 치명적인 고통을 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후유장애까지 똑똑하게 보장받는 뇌혈관 질환 보험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네, 톡톡 보험 설계 이번 주부터 2주 동안 뇌혈관 질환 그리고 심혈관 질환 관련 상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게 암을 이어서 사망 원인의 2위와 3위를 차지할 만큼 상당히 무서운 질병이었어요. 네, 아까 보셨던 대로 2016년 이제 통계를 보시면은 우리나라 사망 원인 2위가 심장 질환, 3위가 뇌혈관 질환입니다. 그리고 6위, 9위가 각각 당뇨병 질환과 그다음에 고혈압성 질환이라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질병들 모두가 뇌혈관과 심혈관의 어떤 발병률을 높이는 아주 위험한 질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혈관, 심혈관은 정말 위험한 질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더군다나 뇌혈관과 심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한 번의 어떤 시술로 이게 완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반복적인 시술을 통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 질병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후유증이 남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장기적인 치료를 요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질병에 비해서 치료비도 많이 들어가는 질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질병 관련한 보험을 잘 준비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맞아요.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여러 번 정말 혈관 질환 관련된 보험 상품은 종류도 많고 보험사나 보험 상품별로 보장하고 있는 보장 내용이 정말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유리한 보험을 잘 찾는 게 참 어려운 일이니까 주의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저희가 많이 드렸었거든요. 오늘은 시청자분들이 그동안 보내주신 증권 보면서요, 보험을 잘 가입하셨는지 또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보험 증권과 사연 만나볼까요? 네, 첫 번째로 만나볼 그 보험 증권은요, 올해 38살의 남성분의 보험 증권입니다. 아버님께서 직접 보내주셨는데요. 이 38살 아드님께서 3년 전 추운 겨울날 택배 업무를 하시다가 갑자기 쓰러지게 되셔서 네. 응급실에 가게 되셨나 봐요. 네네. 거기에서 이제 뇌출혈 진단을 받게 되셨고요. 무려 6개월 동안 그 생사를 넘나들다가 다행히 약간 호전이 되어서 현재는 요양병원으로 옮긴 상태고요. 지금은 그 장애까지 인정을 받아서 국가장애, 뇌병면 장애 3급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아버님께서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었고요. 다만 이제 그 보험회사에서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 보험금 지급이 안 된다는 면책 통보를 받게 되었고요. 네. 아버님께서 무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보험료 연체 한 번 없이 보험료를 잘 납입해 오셨는데, 이렇게 보험에 도움이 필요한 지금 시점에 보험회사에서 아무런 도움을 못 받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억울한 마음에 네. 사연을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아니,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꼬박꼬박 납입을 했는데 오히려 보장을 못 받는다고 하니까 어떤 보험에 가입하고 계셨길래 그랬나 싶네요. 가지고 계신 보험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보내주신 증권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았는데요. 이제 그 2006년에 그 가입하신 생명보험사의 CI보험 상품이었습니다. 아, 네. 저 참 CI보험이 여러 가지로 굉장히 골치가 아픈 보험이다 보니까 저도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특히나 뇌혈관 질환 관련돼서는 더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아, 네. 예, 예전에 제가 보험금 심사를 할 때도 네. 뇌혈관 질환 관련된 CI보험 청구권이 가장 문제가 많이 됐던 사례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왜 이렇게 CI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금 뇌혈관 질환으로 청구를 해도 보험을 지급받지 못하는가 관련돼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뇌혈관 질환 종류가 어떤 게 있는지 좀 먼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우리가 질병 분류를 할 때 진단명, 그러니까 뇌경색이냐 뇌출혈이냐 하는 이런 진단명으로도 분류를 하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서 표준질병 사인 분류라는 것도 사용을 하거든요. 표준 질병 사인 분류요? 네, 시청자님들 그 진단서 받아보시면 진단명 바로 옆에 한국 표준질병 사인 분류라고 해서 알파벳 한 자리 그리고 숫자 두 자리로 이루어진 이 코드를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I60부터 61, 62, 63 해서 69까지를 전체를 아우르는 질병이 뇌혈관 질환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CI보험에서는 코드 하나, 두 개 정도밖에 보장을 해주지 않고요. 10개 중에, 네. 그 중에서도 심지어 그 앞에 중대한이라는 글자가 붙어 있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어떤 신경학적 결손을 남겨야 된다라는 단서 조항이 붙어서 굉장히 보험금 지급받기가 어려워서 사실 안타까운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참 이 뇌혈관 질환에 대한 보장,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장 헷갈리기도 하고요. 또 막상 보험이 있다고 해도 제대로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맞아. 뭐 뇌출혈이니 뇌졸중이니 뭐 이런 말 들으면은 용어 자체가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 뇌졸중이라는 거는 옛날에 어른들이 말씀하신 흔히 중풍이라고 하죠. 이 중풍이라고 하는 건데 신경학적으로 후유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가다 보시면은 그 한쪽으로 편마비가 와서 이렇게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좀 덜어보셨잖아요. 네네. 이런 경우가 되어야지 신경학적으로 후유 장애가 남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리고 혈관은 이 혈액이 떠다니면서 이렇게 그 산소랑 영양 성분을 이렇게 운반을 해요. 근데 이 혈관이 막혀서 영양 성분이랑 산소를 공급을 하지 못하게 되면 이 세포가 죽게 돼요. 이런 경우를 바로 뇌경색이라고 말을 합니다. 네. 사실 일반 보험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뇌출혈과 뇌졸중은 완전히 다른 병이다. 이렇게 보험 입장에서는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어느 정도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건데, 특히 이런 질환들은 후유증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시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더 걱정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혈관 질환은 특히 이제 후유증이 참 무서운데요. 대표적으로 우리 그 중풍에 대한 이제 후유증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중풍 같은 경우에 중풍이 이제 가족 중에 한 분 환자가 있으시다고 한다면은 모든 이제 생활의 어떤 중심이 그 환자 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제 가족들이 일상생활에 좀 지장을 받게 되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제 10년 전부터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뭐 요양 도움이라든지 간병인을 지원해 줌으로써 상당히 많은 이제 도움을 받기는 합니다만, 그것이 어떤 중풍 후유증의 어떤 치료에 근본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라기보다는 일상생활을 이제 도움을 주는 정도에 이제 그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그러면은 이제 중풍 후유증에 대한 치료에 대한 보장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그것은 이제 국가로부터 보장을 받기보다는 우리 민간 보험사, 그 보험사의 질병 후유장애 특약을 통해서 충분히 보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중풍 같은 경우에는 후유증이 다양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언어 중추 손상에 따른 실어증 증상을 통해서 말하는 기능이 장애를 입는 경우가 있을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잘게 씹어서 부수지 못하는 이 씹는 기능의 장애를 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글의 자음에 해당되는 비읍, 니을, 지읒, 티읕과 같은 발음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장애로 봅니다. 그다음에 아무래도 뇌신경 손상으로 인하다 보니까 일반인에 비해서 조금 다소 경직된 운동 이제 신경을 보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팔이나 다리 관절의 운동 장애로 봅니다. 이런 중풍으로 인한 후유증 같은 경우에는
질병의장의 특약을 통해서 충분히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뇌혈관 질환 보장뿐만 아니라 이 질병의장의 특약을 가입해 두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참 이런 질환을 한번 겪고 나면 다시 일상으로 정상적으로 돌아가기가 좀 힘이 든 게 사실입니다. 거기다가 나이가 들수록 위험률도 높아지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심각한 장애를 함께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암보다 더 든든하게 보장을 챙겨둬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뇌혈관 질환은 소리 없는 저격수라고도 불리는데요. 그 골든타임이란 말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뇌혈관 질환은 골든타임이 약 한 3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이 뇌혈관 질환이 막히거나 터지는 이 뇌졸중 같은 경우에 생존율이 무려 85%로 꽤 높은 편인데 사실 문제는 이 생존율이 아닙니다. 생존한다고 하더라도 이 후유증, 장애가 남기 때문인데요. 뇌혈관 질환은 무려 장애율이 1위에 달하는 질병입니다. 그런데 이 장애가 발생하게 되면 환자 본인은 물론이고요. 가족들에게도 굉장히 좀 치명적인 고통스러운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될 텐데요. 사실 이 장애뿐만 아니라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치매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무척 힘든 상황이 예상되는 질병입니다. 네, 이제 어떤 식으로 이 뇌혈관 질환을 대비해서 보험을 가입해두면 좋을까 살펴봐야 될 텐데요. 먼저 일단 진단비는 그럼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그 전체 뇌혈관 질환을 100으로 놓고 보면 네. 그중에 이제 뇌졸중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77%에서 80% 이 사이 정도 되고요. 뇌출혈이 차지하는 비율이 16%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님께서 지금 갖고 계신 보험증권 열어보셨는데 거기에 이제 진단비가 뇌출혈 진단 이렇게 써 있다라고 하면 지금 전체 뇌출혈 중에 85%, 86% 정도는 포기하신 거나 다름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당장 굉장히 리모델링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실 진단비를 준비할 때는 그 뇌혈관 질환 전체를 보장받을 수 있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를 준비하시는 게 네. 최선입니다. 하지만 연령이랄지 아니면 비용이랄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뇌혈관 질환 진단비를 준비를 못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뇌졸중 진단비를 선택하시는 게 차선 정도는 될 수 있어요. 한 80%에 육박하게 보장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하지만 뇌출혈만 준비를 하신다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80% 이상을 포기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뇌혈관에 이상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어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확률이 지급받을 확률보다 훨씬 크게 되니까 사실은 문제가 굉장히 크게 됩니다. 네, 일단 뇌혈관 질환 진단비가 이제 가장 넓은 범위의 모든 뇌혈관 질환을 커버하는 진단비. 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게 만약에 조금 현실적으로 비용적으로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뇌졸중 진단비라도 꼭 가지고 계셔라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다시 시청자분 사연으로 좀 돌아가 볼게요. 사연을 주신 시청자님의 아드님이 이제 뇌출혈 환자라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CI보험에 가입하고 있다고 하셨고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하셨죠? CI보험의 어떤 점 때문에 보험금 지급이 어려웠던 건가요? 그거는 바로 CI보험의 보장 범위 때문이에요. 보장 범위요? 네. 이 단순히 뇌출혈만으로는 진단비를 지급을 하질 않습니다. 그리고 효의 장애가 반드시 동반이 되어야 되는데요. 사연 주신 시청자님의 아드님 같은 경우에는 뇌병변 장애 상급을 받았다고 하셨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CI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 건데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들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을 받지 못했던 것 같은데 이 CI보험의 보장 범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 범위가 일반적인 뇌출혈 진단비나 아니면 뇌졸중 진단비의 범위보다 훨씬 더 좁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네. 네, CI보험의 약관을 살펴보면요. 중대한 뇌졸중이란 뇌혈액 순환에 급격한 차단이 생겨서 그 결과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이 나타나는 질병을 말한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신경학적 결손이라는 거는 자각 증상이 아니라 신경학적인 검사를 통해서 기초로 해서 한 장애로서 장애 분류표에서 정한 일상생활 기본 동작에 장애를 남긴 때에 지급률이 25% 이상이 되어야지 지급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참 말이
어렵네요. 지급률 25% 이상의 장애 상태가 되어야지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신데 뇌병변 3급이라고 하면 사실 용어만 들었을 때 상당히 심각하게 느껴지는데 맞아요. 이거보다 안 좋아야지 여기에 해당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거의 25% 이상이기 때문에 네. 그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장애보다는 네. 조금 더 많은, 더 중대하게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25% 이상의 장애 상태를 말한다고 하면 그럼 실제로 우리가 봤을 때는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보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일상생활 기본 동작 25% 이상 장애에 대해서 한번 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일단 일상생활 기본 동작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면은 먼저 이동 동작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음식물 섭취와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배변 배뇨와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목욕하기, 그다음에 옷을 입고 벗기 이렇게 5가지 항목으로 이제 분류가 돼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각 항목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먼저 이동 동작의 경우에는 혼자 침실을 벗어날 수 있는지 여부를 이제 보고요. 그다음에 이동을 할 때는 어떤 보조 기구, 예를 들어서 워커라든지 뭐 휠체어 같은 그런 기구의 도움이 필요한지 여부를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점수를 매기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 점수에 따른 장애 진단을 이제 내리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CI 보험의 중대한 뇌졸중의 경우는 뇌출혈로 진단을 받더라도 이런 후유 장애가 남지 않게 되면은 내가 이제 치료비는 치료비대로 내고 보험금은 수령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 이 보험이 CI 보험의 중대한 뇌졸중의 보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보시면은 뭐 100% 장애 중에 25% 이상 장애는 충분히 뭐 받을 수 있는 거 아닐까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지만 이제 총 6등급으로 구분되는 국가 장애 등급에서 이 4급 판정을 받은 경우도 25% 이상 장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사례를 보내주신 시청자님처럼 25% 이상 장애가 안 되는 경우에도 상급 장애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결론적으로 굉장히 이제 보험금을 받기 어려운 보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어쩌다가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를 하더라도 이게 영구적인 장애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 6개월이라는 시간을 이제 두고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그럼 저도 6개월 후에 준다는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6개월 정도 이제 영구적인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가리고 나서 정말 영구적인 장애가 있다라고 판단됐을 때 이제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초기에 이제 급성기에 이제 치료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대비가 어렵다는 부분은 상당히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까다롭다는 말을 넘어서서 만약에 제 가족이 이런 상황이라면 솔직히 좀 화가 날 것 같아요. 네.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정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CI 보험에 붙어 있는 중대한이라는 이 단어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보험금을 꼬박꼬박 납입하면서도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많았어요. 네, 이 CI 보험의 중대한이라는 네. 이 세 글자는요. 사실 그 앞선 그 수십 년간 보험회사의 그 분쟁, 이 조정 사례들에 대한 완결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보험 약관은 보험회사가 만들기 때문에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받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보험회사가 만든 약관이다 보니까 혹시라도 애매한 부분이 생겨서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그걸 보험회사가 불리하게, 즉 계약자한테 유리하게 해석하는 건데요. 그래서 여태까지 보험회사는 불이익을 받았으니까 앞으로는 이 애매한 걸 안 만들겠다, 애매한 상황을 만들지 않아서 더 이상 불이익을 받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만든 게 바로 이 CI 보험 약관인 거고요. 혹시라도 만에 하나 나중에 분쟁이 생기더라도 우리는 합법적으로 보험금을 면책, 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독수조항을 만들어서 만든 약관인 겁니다. 정말 모든 보험을 다 없앤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좀 촘촘하게 네, 좀 네. 이렇게 만든 약관인데요. 사실 이 그 뇌혈관 질환 그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생존급부나 사망급부 이렇게 좀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로 들어가지 않더라도요. 영구장애 이 한 가지만 놓고 보더라도 저는 이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약관을 만들었다고 보여집니다. 정말 전문가분이 분석했을 때 이런 정도의 의도인 것 같다라고 느껴질 정도라면 많은 분들이 좀 속상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 그래도 톡톡 보험 설계 통해서 여러분들께 해드릴 수가 있어서 다행인 것 같은데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 사연 물론 시간을 돌릴 수는 없지만 사연을 주신 분이 이제 10년 전에 CI 보험이 아닌 다른 보험을 가입하고 계셨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었겠네요. 맞습니다. 네. 사실 제가 만약에 어떤 거를 추천을 해드렸다면 네네. 이런 형태로 추천을 드렸을 것 같은데
뇌졸중 진단비 2천만 원, 그리고 뇌혈관 질환 진단비 1,000만 원, 거기에다가 이대 질환 수술비, 그러니까 뇌혈관과 심혈관으로 수술했을 때 그 수술금을 받을 수 있는 이대 질환 수술비 500만 원에 이대 질환 입원비 4만 원, 그리고 중환자실 입원비 10만 원. 그리고 최근에는 또 뭐 신체장애 급부까지 나왔기 때문에 요거까지 만약에 3천만 원을 추가를 했다라면 아마 처음에 그 MRI 이상 뇌출혈이 있다라는 판정을 받으신 즉시에 아마 진단금을 3천만 원을 지급받으셨을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스텐트 삽입술 같은 수술을 하셨다면 횟수 뭐 2번을 하셨던 3번을 하셨던 횟수에 관계없이 그 시행하실 때마다 500만 원의 수술비를 지급받으시고 네. 그리고 또 지금까지 입원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입원 기간 전체에 대해서 일반 입원비 4만 원, 그리고 거기에 만약에 중간에 중환자실 입원을 하신 경우가 있다면 거기에도 또 14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으시고, 마지막으로 현재 지금 상태가 국가장애 3급 상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뭐 더 좋은 상태에서 악화된 건 아니실 거예요. 처음에 아마 더 안 좋으신 상태에서 그나마 호전되신 상태가 이 정도일 거라는 판단이 드는데요. 이게 만약에 영구장애라는 판정을 받게 되면 또 신체장애에서도 진단금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진단비로만 총 대략 한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의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고, 그 외에 수술비나 입원비에서 또 진단비에 육박하는 정도의 보험금을 아마 수령하실 수 있으셨을 텐데 네. 현재 뭐 보험금을 전혀 못 받았다고 그러니까요. 말씀을 하시니까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CI보험도 사실 보험료가 저렴한 편은 아니잖아요. 그 CI보험은 기본적으로 그 진단 네네. 시에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이 건강보험과 또 사망 시에도 그쵸. 또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사망보험금이 결합된 상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실 보험료가 좀 비싸죠. 그럼 만약에 지금 전문가님이 구성해 주신 대로 보험을 가입했다면 월 납입금은 얼마 정도 됐을까요? 대략 아마 지금 시청자님께서 납입하고 계신 보험료가 20만 원이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 10년 전이니까 사실 그 유출을 해봐야 네네. 된다라면 그때 당시에 제가 만약에 그 추천해 드린 대로 가입을 하셨다면 보험료는 대략 한 8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 정말 정도. 2배가 비싼 보험료를 내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시는 상황이네요. 지금 너무나 비교되는 결과를 듣고 보니까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더 커집니다. 이래서 진짜 전문가와의 상담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저희가 상담을 진행을 하다 보면은 항상 느끼는 건데 이 혈관 질환에 대해서, 특히 뇌혈관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으세요. 정말 아쉬움이 많이 남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 암보다도 훨씬 더 무서운 질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반적으로 암이라는 거는, 암은 병원에서 치료가 거의 가능해요. 항암 치료 잘 받고 수술 잘 받고 하시면은 거의 완쾌가 되시고, 그리고 그 병원에서 드는 치료비 같은 경우에도 실손보험만 잘 유지를 하고 계시면은 그렇게 큰 경제적인 비용이 발생이 되지 않아요. 하지만 이 혈관 질환은요, 달라요. 후유장애가 남게 되면은 이 후유장애라는 거는 병원에서의 치료보다는 그 요양병원이라든지 아니면 집에서 할 수 있는 그 직접적인 치료가 아닌 다른 부분들에서 비용이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만약에 집안에서 휠체어를 타야 된다고 한다면은 집에 있는 문턱들 다 없애는 리모델링까지도 하셔야 돼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간병인을 부르거나 이런 집에 리모델링 하는 부분들은 실손보험에서 보상이 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진단비를 든든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소비자분들은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쉽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TV에서 또 요즘엔 너무 암보험만 강조를 해서 맞아요. 많이 네. 팔다 보니까 또 뭐 3명 중에 1명이 암이다 막 이런 얘기들만 너무 많이 하니까 혹시 나는 뭐 3명 중에 1명이니까 네. 내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혹하는 마음에 암에만 너무 집중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혈관 질환도 충분히 준비를 하셔야 셋 돼요. 중에 나머지 한 명은 혈관 질환이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혈관 질환에 대해서도요, 진단비가 회사들마다 그리고 상품별마다 너무 보장 범위도 다르고 금액도 다르기 때문에 준비를 든든하게 꼼꼼하게 챙겨서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내가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지금이라도 증강 한번 꺼내보세요. 꺼내보셔서 내가 가입되어 있는 이 뇌혈관 진단비의 보장 범위는 어디까지이고 보장 기간은 어디까지인지 든든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 한번 꼭 해보시고요. 만약에 조금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필히 전문가와 상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톡톡보험 설계 오늘은 이렇게 뇌혈관 질환의 위험성 그리고 뇌혈관 질환이 걸렸을 때 보상을 잘 받을 수 있는 보험 가입하는 방법까지 시청자분의 사연과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문가분들의 한 줄 정리를 좀 들어볼까요? 먼저 박준영 전문가님. 네, 뇌혈관 중에 이제 중풍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중풍은 말 그대로 한자어로 표현하면은 바람을 맞는 것입니다. 이제 뭐 뿌리가 튼튼한 나무 같은 경우에는 뭐 거센 바람도 견뎌내겠지만 뿌리가 부실한 나무 같은 경우에는 약한 바람에도 이제 뿌리가 뽑히겠죠. 보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후유증에 대한 대비가 정말 탄탄하게 준비가 돼 있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이제 전문가들의 상의를 통해서 반드시 좀 든든하게 좀 튼튼한 뿌리를 만들어 놓는다는 생각으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재호 전문가님. 네, 소 잃기 전에 요양간 고치자. 네. 사실 보험의 문이 요즘에는 많이 넓어진 게 사실입니다. 어느 정도 병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입이 가능한데요. 사실 그래도 가장 좋은 건 건강할 때 여러 가지 조건들이 가장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보험 증권을 꺼내보는 건 아프고 나서 많이 꺼내보시는데요. 저는 이 톡톡보험 설계를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미리미리 꼭 확인하셔서 혹시라도 내 증권에 뭐 중대한이라는 글자가 있다든지 아니면 혈관 질환들에 대한 보장 범위가 좀 좁다든지 이런 부분을 미리미리 점검하셔서 나중에 꼭 보험의 도움을 받을 상황이 됐을 때 섭섭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 미리미리 점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소 잃기 전에 외양간은 미리 고쳐야죠. 이승엽 전문가님의 한 줄 정리도 들어볼까요? 우리나라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안다라고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네. 사실 그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말처럼 끝까지 들어봐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용어가 너무 좀 어렵고 복잡하고 막 하다 보니까 얼핏 듣다 보면 뭐 이거나 저거나 뭐 다 비슷한 것처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은 혈관 질환 관련돼서는 정말 그 회사별로 그리고 상품별로 그 보장 범위나 보험료 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천차만별이라는 표현을 써도 될 정도로 굉장히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혈관 질환 관련돼서 준비를 하실 때는 반드시 전문가와 면밀한 상담을 통해서 비교도 많이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정말 나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준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보험 증권도 정말 끝까지 읽어보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최현진 전문가님. 네, 아는 만큼 돈 된다. 아는 네. 만큼 돈이 된다. 네. 3개월 전에 제 아는 동생이 뇌출혈로 입원을 했었어요. 네. 근데 다행히 위험한 혈관은 다 피하고 아주 약한 실핏줄이 몇 개가 터져서 이거는 뭐 수술이나 시술 같은 거 할 필요가 없고 2주 정도 약물 치료도 그때는 안 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피가 스며든다고 흡수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2주 정도 입원을 하고 퇴원을 했는데 보험 청구를 안 했대요. 자기 증권에는 눈을 씻고 봐도 뇌출혈 진단비라는 특약이 없어서 보험금 청구를 안 했다고 하는데 제가 증권을 보니까 네. 뇌졸중 진단비가 3천만 원이나 가입이 되어 아이고,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보험금 청구도 하고 납입 면제도 받았습니다. 네. 모르시면요,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꼬박꼬박 납입만 하는 그런 형태가 발생이 돼요. 아는 만큼 꼼꼼하게 챙겨보셔서 든든하게 혜택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더욱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 나의 보험증권도 한번 확인해보고 싶으신 분들, 도움 필요하신 분들 언제든지 저희 톡톡 보험설계 문 열려있는 거 아시죠?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이어지는 순서 이제 보험 보고서 만나볼 시간입니다. 오늘의 보고서 내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냉철한 판단과 날카로운 분석, 알기 쉬운 해설로 여러분의 골치 아픈 보험을 낱낱이 파헤쳐드립니다. 톡톡 보험 보고서. 갑작스런 친구의 사망 소식을 듣고 장례식에 다녀온 나고민 씨. 평소에 건강하던 친구였는데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40대 중반 나이에 이렇게 험하게 가다니. 남아있는 자식들 재수시 보니까 눈물이 앞을 가리네. 가만,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언제나 누구에게나 갑자기 닥칠 수 있는 죽음의 문제. 그래서 나고민 씨는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 종신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데요. 네네, 보험사죠. 예, 종신보험에 좀 가입하려고요. 나이는 46세,
이름 나고민. 보장 금액은 조금 높게 하고 싶은데요. 에? 그렇게 비싸다고요? 아유, 애들 교육비에 집 대출금에 차 할부금에 안보험료, 연금보험료, 매달 생활비까지. 아우, 돈이 어디 다 새는 거야. 아유. 가족들을 위해 꼭 준비해놓고 싶은 종신보험이지만 빠듯한 살림살이에 현재가 아닌 미래를 대비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죽음을 대비한 종신보험. 들어야 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 그것이 문제로구나. 종신보험, 무리해서라도 준비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선택은? 현재가 아닌 혹시 모를 죽음을 대비한 종신보험. 이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종신보험을 일석이조로 활용하면 문제는 조금 더 간단해집니다. 종신보험을 일석이조로 활용한다. 그게 뭡니까? 네, 종신보험의 기본적인 목적은 사망보험금이 맞습니다. 하지만 최근 종신보험은 보장자산인 사망보험금을 마련하는 동시에 노후자산을 함께 마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노후자산과 사망보험금 이 둘 다를 만족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종신보험 중에서도 요즘에는 유니버셜 종신보험, 즉 추가 납입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종신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잘 활용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이 구체적인 방법 이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 상품에 따라 추가 납입을 기본 보험료 대비해서 1배수부터 3배수까지 납입할 수가 있습니다. 굳이 추가 납입을 하지 않아도 기본 보험료만으로도 노후 자산을 마련할 수도 있지만 추가 납입을 활용한다면 더욱 똑똑한 방식으로 마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노후 자산은 어떤 식으로 활용이 가능한가요? 노후 자산은 해지 환급금으로서 한 번에 쓸 수도 있고요. 중도 인출로 필요할 때마다 뺏어 쓸 수도 있고 연금으로 전환하여 연금으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종신보험 따로, 연금보험 따로가 아니라 하나의 상품으로 모두를 만족시킨다는 거군요. 그렇죠. 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종신보험 따로, 연금보험 따로 가입해서 보장자산과 노후자산을 따로따로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한 상품으로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매력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마리의 토끼 그냥 확 잡아야 되겠네요. 자, 그런데 이 사망보험금을 마련하는 방법, 근데 종신보험밖에 없습니까? 보통 사망보험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종신보험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정기보험 및 정기특약을 활용하시면 좀 더 가성비 좋게 사망보험금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기보험 말씀하셨는데, 자,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정기보험이란 사망보험금을 일정한 나이까지만 설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내가 원하는 나이대로 설정할 수 있다는 장점과 그와 동시에 가격이 종신보험 대비해서 무척이나 저렴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기특약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목적에 따라 정기보험 그 자체만 가입할 수도 있고요. 종신보험에 정기특약을 결합하여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팁을 하나 드리자면 종신보험 저해지 환급형에 정기특약을 경제활동 집중기인 65세 정도까지만 설정하게 된다면 가장 가성비 좋은 방법으로 사망보험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은 이 사망보험금 플러스 노후자산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최신 종신보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종신보험에 대해서 고민이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도 또 알찬 보험 정보를 들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톡톡보험 보고서! 이번에는 시청자분들의 보험을 꼼꼼하게 분석해드리는 시청자 전화 연결 시간입니다. 오늘도 첫 번째 전화가 연결돼 있는데요. 어떤 사연으로 전화 주셨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보내주신 네, 증권은 저희가 잘 받았습니다. 아, 예. 네네, 저희 전문가분들이요, 꼼꼼하게 분석 마치셨다고 하니까 궁금하셨던 부분 있으시면 연결 중간중간에 물어보시고요. 속 시원하게 해결하시길 바랄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그 전에 보내주신 보험 소개 먼저 좀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현대해상의 하이콜 종합보험 2009년 1월에 가입하셨고요. 47,159원. 라이나생명의 치아보험 2009년 4월에 가입하셨고 19,150원. 라이나생명의 집중보장 메디칼 보험 2009년 4월에 가입하셨고요. 보험료가 11,650원입니다. 라이나생명의 집중보장 암보험 가입하셨네요. 2010년 6월에 가입하셨고요. 37,750원 납부하고 계시고 라이나생명의 집중보장 건강보험 2010년 6월에 마찬가지로 가입하셨고 21,100원 내고 계시네요. 총 하나, 둘, 셋, 넷, 5건 가입돼 있으시고요. 매월 보험료가 시청자님이 135,809원 납입을 하고 계시네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보내주신 증권은 잘 받았고요. 어느 부분이 가장 궁금하시던가요? 예. 제가 나름대로 보험을 좀 알차게 준비한다고 했는데, 얼마 전 친구 얘기 들어보니까 좀 겁이 나는 부분이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그 친구가 머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받았는데, 뇌경색인가 비슷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뇌혈관이 이제 많이 막혀서 약물 치료만 했고 지금은 괜찮았다고 하는데, 보험회사에서는 진단금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더랍니다. 제가 혹시 가입한 보험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궁금해서 전화드렸고, 만약 안 된다면 어떤 보험을 좀 더 추가를 해야 되는 건지 좀 궁금해가지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시청자님 친구분 상태가 지금 괜찮으시다고 하니까 좀 다행인데요. 시청자님이 가입하신 보험에서도 친구분과 마찬가지로 안타깝게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는 보장 범위가 뇌출혈만 보장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럼 저 진단금 같은 건 받을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네, 안타깝지만 시청자님께서 가입한 보험 중에는요, 뇌경색일 때는 진단금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리고 약물 치료만 하셨을 경우에도 별도로 어떤 보험금이 지급이 되는 어떤 특약들이 가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제일 먼저 가입을 하셨던 H사의 이제 실손보험이 있는데요. 이 실손보험에서 입원 의료비가 1억 원으로 이제 보장이 되기 때문에 입원해서 발생이 되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해결이 어느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2009년 4월에 가입하신 그 집중보장 메디컬 보험에서는 성인 특정 질병 수술비 특약이라고 있던데 거기에서 만약에 수술을 하셨을 경우에 300만 원이 지급이 되는데요. 시청자님의 친구분처럼 이렇게 약물 치료만 하셨다고 한다면은 이것조차도 보상이 안 되겠죠. 예, 그리고 뇌경색으로 혈관이 막히거나 혈관이 좁아졌을 때 보통 스텐트 삽입을 이제 시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이 집중 메디컬 보험에서 성인 특정 질병 수술비 특약에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물어보고 정말 잘한 것 같네요. 네. 그럼 뇌경색일 때 보장받을 수 있는 좋은 보험 추천할 만한 게 있는가요? 네, 시청자님 좀 좋은 방향으로 좀 안내를 좀 드릴게요. 다만 지금 이제 시청자님 이미 준비되어 있으신 보험이 좀 약간 문제가 있다 보니까 좀 전반적으로 좀 수정이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제가 많다고요? 그래서 TV 보면서 여러 가지 보험을 따져보고 가입을 그냥 골고루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혹시 시청자님 지금 가입되어 있으신 보험이요, 납입 기간하고 그 보장 기간, 그러니까 만기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10년만 내면 되는 걸로 알고 있었고요. 앞으로 1년만 더 내면 100살까지 보장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럼 시청자님 혹시 그 갱신 관련돼서는 안내를 못 받으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지금 가입되어 있으신 회사가 홈쇼핑이나 이제 텔레마케팅을 통해서 주력으로 이렇게 판매를 하는데 대부분 갱신형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라서 이걸 좀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건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워낙 오래전에 가입한 거라서. 그러게요. 이 10년 전에 가입을 하셨다니까 기억이 좀 잘 안 나실 만도 하네요. 네. 네, 시청자님께서 보험을 40대 초반에 준비하신 건 굉장히 잘하신 겁니다. 다만 안타까운 점이 그때 당시에 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준비를 하실 때 아무래도 이제 좀 접근이 쉬운 홈쇼핑 같은 걸 통해서 준비를 하게 되셨는데요. 문제는 이제 앞으로 1, 2년만 보험료를 더 납입하시면 보험료 납입이 끝나는 게 아니고요. 1, 2년 뒤에 보험료가 인상돼서 새롭게 책정이 돼서 그 오른 보험료를
앞으로 또 10년 동안 다시 내셔야 되고요. 10년 뒤에 그걸 또 반복해서 그걸 무려 100세까지 계속 반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쉽게 말하면 이제 10년 동안 매번 반복을 하게 돼서 100세까지 총 납입하셔야 되는 보험료는 굉장히 좀 어마어마하게 될 텐데요. 보장을 계속 받으시려면 100세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셔야 되는 걸 인지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보험료가 계속해서 오른다고요? 그 계속 100살까지 보험료를 낸다는 얘기인 거죠? 그 앞으로 나이가 들면 뭐 퇴직도 하고 수입도 이렇게 많이 줄어들 거 없을 건데, 네. 저 오른 보험료를 100살까지 내는다는 게 좀 당황스럽네요. 그럼 보험료를 100살까지 납입하는 거 말고 뭐 보장 내용은 좀 어떤가요? 그 중복되지 않게 종류별로 하나씩 가입한다고는 했는데, 예, 좀 어떤가요? 네, 청자님 가입하신 순서대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2009년에 이제 가입하신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 표준화 실손 이전의 어떤 이제 실손보험이라 보시면 되는데 본인 부담금이 없는, 그러니까 입원해서 발생한 병원비 100%를 돌려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통원 같은 경우에는 하루 5,000원만 이제 공제한 뒤에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또 다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당장 낸 병원비를 내가 100% 돌려받다 보니까 정말 최고의 보험이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이게 표준화 이제 실손보험과 비교를 하게 되면은 또 각각의 또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일단 실손보험 먼저 살펴볼게요.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뭐 안타깝지만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 모두 갱신형입니다. 네네. 네, 그거는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표준화 실손 이전에는 이제 5년 갱신형에 이제 본인 부담금이 전혀 없었습니다. 100% 이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었고요. 2009년 8월 이 표준화 이후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년 갱신형에 본인 부담금이 이제 10%로 이제 좀 늘어났고, 지금은 이제 1년 갱신형에 본인 부담금 급여 부분은 10%고 비급여 부분은 20%로 늘어났습니다만, 뭐 단순히 보면은 이제 본인 부담금이 없는 상품이 좀 유리한 것 같습니다만, 뭐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갱신형 보험입니다. 그러니까 보험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이 100% 다 주는 상품이 유리할까요? 아니면은 80%만 주는 상품이 유리할까요?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시청자님, 아무래도 이게 뭐 소비자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100% 다 받는 게 유리하겠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80%가 좀 유리하겠죠. 네, 맞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갱신을 할 때는 80%만 주는 상품이 갱신율이 낮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실비보험 같은 경우, 실손 의료보험 같은 경우에는 뭐 단기간만 유지할 것이 아니라 이 장기간을 보고 유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지금 나이에 어떤 보험료에 연연하시기보다는 그 이후에 나이가 들어서의 어떤 보험료를 생각하셔야 될 것이고, 특히나 이제 뭐 나이가 들어서 은퇴 이후에 소득이 줄어드는 시점에서 갱신폭이 높아진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부담이 이제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갱신율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은 100% 실손보다는 80% 실손 보험이 훨씬 갱신율이 낮다라는 부분은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 것도 바꿔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요, 시청자님. 지금 현재 가입하신 실손보험은 그냥 유지를 잘 해주시고요. 나중에 혹시라도 나이가 좀 더 드셔가지고 이 보험료가 너무 많이 인상이 돼서 부담스럽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때 뭐 단독형 실손보험이라든지 아니면 노후 실손보험으로 바꾸셔도 충분히 괜찮으실 것 같아요. 일단 뭐 첫 번째 보험은 그러면은 유지를 하시는 걸로. 네. 그리고 치아보험을 그때 같이 가입을 하신 네네. 것 같은데 최근에 시청자님 마지막으로 치과 가서 진료 보신 게 한 언제쯤 되세요? 한 7, 8년 정도 됐나요? 좀 오래전에 갔어요. 네. 네, 그러면 이 치아보험은 그때 어떻게 해서 가입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 임플란트 같이 그 비싼 치료비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해서 그때 그냥 가입해둔 건데. 네, 보통 치과에서 아이고 이 치아는 당장 임플란트를 해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듣고 나서 치아보험을 가입을 하지는 않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그렇게는 보험 가입 자체도 안 되고. 근데 치아보험도 시청자님 5년마다 갱신형이에요. 9년 동안 보험료만 꼬박꼬박 납입을 하시면서 혜택은 하나도 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4년 전에 이제 그 갱신 시점에서 50만 원의 환급금도 받으니까 아유 뭐 이때까지 냈었던 돈 그렇게 크게 손해도 안 보네라는 생각으로 계속 유지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처음에 가입을 하셨을 때 보험료가 19,150원이었거든요. 근데 아마 4년 전에 그 갱신이 한번 이루어지면서 보험료를 지금은 19,150원보다 더 많은 돈을 납입을 하고 계실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당장 임플란트라든지 이렇게 치아에 대한 치료를 받을 계획이 없으시다면은 이 보험을 정리를 하셨다가 나중에 향후 보험이 치료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실 때 그때 다시 가입을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마침 뭐 치과 안 가신 지 오래되셨다고 하니까 이 기회에 치과 가셔서 보험 혜택 좀 받으시고 그 다음에 뭐 정리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기왕 낸 보험료가 있으니까. 네, 그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말씀 좀 더 드리자면 치아 보험하고 같은 날 가입하신 보험이 있으세요. 근데 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특정 성인병으로 인한 수술이나 입원을 하셨을 때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고 거기에 특약이 하나 더 들어가 있는데 5대 장기 이식 수술을 했을 때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는 특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5대 장기라는 게 심장, 신장, 췌장, 간장, 폐장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식 수술을 받았을 때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는 거니까 사실 그 보험료는 좀 싸기는 하지만 그만큼 확률도 좀 떨어지는 게 사실이죠. 근데 요때 이걸 가입을 하실 때 암이나 뇌혈관 질환 그리고 심혈관 질환 관련돼서 보장을 전혀 준비를 안 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 뒤에 2010년도에 두 가지 보험을 추가로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 보험 같은 경우에 이제 암보험에서 암진단비, 일반암 진단비가 5천만 원 그리고 고액암 진단비가 또 추가로 5천만 원 준비가 돼 있으시지만 진단비를 제외하고 뭐 암 수술비, 암 입원비, 뭐 항암 방사선 치료비 뭐 이런 담보들은 전혀 준비가 또 안 되어 있으시고요. 뇌혈관 질환 관련돼 가지고도 사실 그 막혀서 발생하는 뇌경색 같은 경우 전혀 보장이 안 되시고 터지는 경우에 발생하는 뇌출혈만 보장받으실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럼 저는 종류별로 모두 다 가입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전문가님들 설명 들어보니까 많이 좀 부족한 것 같네요. 자, 그럼 모두 정리하고 뭐 새로 가입하는 게 유리한 건가요? 네, 시청자님 아무래도 그 갱신형 보험을 계속 유지하는 것보단 비갱신형으로 변경하시는 게 전체 납입하는 보험료를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3대 진단비와 각종 수술비 등 좀 이렇게 효율성이 좋은 특약들로 모두 구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물론 비갱신형이겠죠. 20년나 100세 만기 기준으로 하더라도 보험료가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대략 한 12만 원에서 13만 원 정도 이렇게 선출이 될 텐데요. 물론 여기에서 이렇게 좀 더 욕심을 내서 진단비를 올리면 보험료도 이제 같이 올라가긴 하겠죠. 근데 이제 이런 건 사실 시청자님께서 앞으로 이 보험을 리모델링 했을 때 새롭게 내가 20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시는 걸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적정 보험료라는 걸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납입하고 유지할 수 있는 적정 보험료를 고려해서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춰줘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방송이 끝난 후에 연락을 드려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언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전화 기다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고맙습니다. 네,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로 만나봤습니다. 그래도 뭐 잘 해결이 된 것 같아서 다행이네요. 이어서 두 번째 시청자 전화도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전화 받아보고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톡톡 보험 설계입니다. 오늘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문의 주셨나요? 예. 저는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55세 남자인데요. 네네. 예, 저는 뭐 젊었을 때는 워낙 건강해갖고 보험은 관심이 없었는데, 네. 이 나이 드니까 주변에 친구들이 이제 뭐 당뇨니, 뭐 대장암, 뭐 신부전, 뭐 이런 걸로 병원을 좀 많이 다니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 친구들도 저랑 등산 같은 거 자주 다니면서 건강 관리를 잘 하던 친구들이어가지고, 저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제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가입한 보험 잘 가입한 건지 궁금해서 상담 신청했습니다. 네, 시청자님 전화 잘 주셨고요. 저희 전문가들이요, 보장은 좀 든든하게 하면서 보험료는 가볍게 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떤 보험 가입되어 있는지, 가입되어 있는 보험 상품명하고요, 납입기간, 그리고 내고 계신 보험료까지 이어서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네.
지금 2006년 8월 21일에 무배당 교보 다사랑 유니버셜 CI 보험 20년 납 월보험료 16만 3,980원짜리 그리고 2017년에 9월 28일에 가입한 무배당 받고 또 받는 생활비 안보험 15년 납 15년 만기 최대 100세 보장 월보험료는 10만 6,250원 이렇게 가입되어 있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보험 하나씩 저희 꼼꼼하게 살펴봐 드릴 건데요. 먼저 2006년 8월에 이제 가입하신 이제 생명보험사의 CI 보험을 이제 보면요. 저희가 자주 다루는 보험입니다. 상당히 이제 이 보장을 받기가 매우 까다롭다. 특히나 이제 혈관 질환에 대한 보장은 받기가 힘들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보험입니다. 네? 이 보험은 우리 설계사가 진짜 좋은 보험이라고 강력하게 추천해 준 보험인데 왜 이 보험이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시청자님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설계사 함께 좋은 보험이었나 봐요. 네. 일단 하나씩 설명드릴 테니까 이제 들어보시면 되는데 일단 먼저 암에 대한 부분부터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시기적으로 2008년 이전에 가입을 하신 보험이어서 통상적으로 예전의 보험은 갑상선암도 일반암으로 이제 보험금이 지급이 되던 그런 시절에 가입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이 회사의 이 보험 상품은 약간의 초기 갑상선암은 보상에서 제외된다라는 문구가 기재가 되어 있어요. 아이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 지인 중에 한 분도 이제 예전에 이 상품에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갑상선암 C75 이 코드를 받았는데요. 전이가 없었다는 이유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을 받지 못했었어요. 아이고. 네. 만약에 같은 시기에 다른 보험사의 다른 상품으로 가입을 하셨다면은 보험을 받을 수가 있었을 텐데라고 아쉬움이 좀 많이 남았는데 다만 갑상선암이 전이가 된 경우에는 진단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시기적으로 갑상선암을 일반암으로 진단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요. 2006년이면 이 기회를 좀 놓치셨네요. 벌써 안타까운 점이 일단 한 가지가 나왔는데 또 다른 문제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암이 연기, 1기 이런 경우에도 암 진단비가 나와야 돼요. 네네. 암은 기수와는 상관없이 암 진단을 받으면은 진단금을 보장을 이제 초기에 해줘야 빨리 되는데 진단받고 진단금 빨리 받아야 빨리 낫잖아요. 빨리 그렇죠. 치료하고. 요즘에는 네. 병원에 일찍 가서 정기 검진도 네. 많이 하고 국가에서 2년마다 하라고도 하잖아요. 그렇죠. 의료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되게 빠른데 이 상품은 시청자님께서 가입하시는 상품은요. 연기나 일기에 해당되는 상피내암이라든지 경계성 종양에 대해서는 완전히 보장을 받을 수가 없어요. 네. 네. 요즘 정기적으로 내시경이나 CT 이런 거 검사 많이 하기 때문에 암도 조기에 많이 발견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초기 암에 대한 보장이 빠져 있다는 거는 아무래도 좀 안타까운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니버셜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으셨을 것 같은데 사실 그때 당시에 유니버셜 기능 그러니까 중도 인출도 가능하고 추가 납입도 가능하고 연금 전환도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장은 보장대로 다 받고 노후 자금은 노후 자금대로 또 쓸 수도 있고 거기다가 또 연금으로도 또 전환해서 또 사용할 수도 있고 이런 설명을 좀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 모든 기능을 각각이 다 이렇게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사실 이걸 전체를 다 보장받을 수는 없다라는 점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왜 그런 거죠? 보험사가 그렇게 했으면, 말을 그렇게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사실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죠. 근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약속을 안 지켰다라고 보는 것보다는 오히려 좀 설계사가 그때 당시에 설명을 좀 부분적으로 약간 빼놓고 했다. 네. 혹은 들었는데 약간 잊어먹을 수도 있다. 이런 형태로 좀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질병 보장도 받고 연금도 받고 노후 자금도 쓸 수 있고 이거를 전체 다 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유니버설 CI 보험의 대표적인 오해 중에 하나입니다. 이 오해를 일단 시청자님이 가입을 하고 계신 만큼 좀 풀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연금도 되고 사망보장도 되고 질병보장도 된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그러면? 네, 예를 네. 들면 그 CI 보험을 가입했는데 주계약 가입 금액이 1억인 거죠. 근데 여기에서 내가 이 1억 중에서 암으로 진단을 받게 되면 진단비로 이제 8천만 원을 받게 되는데요. 네. 그러면 이제 8천만 원을 받았으니까
2천만 원의 사망보험금이 남게 되고요. 네. 추후에 사망을 하게 되면 뭐 가족이 되겠죠, 아마. 뭐 이렇게 법정 상속인이나 사망 시 수액자에게 이 남아있는 2천만 원의 사망보험금이 지급이 되고 이 보험의 기능은 다 끝나버리는 게 정상적인 흐름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보험 소비자분들께서 많이 오해가 생기는 부분들이 여기서부터인데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8천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냈던 보험료는 나중에 연금의 재원으로 쓸 수 있고 심지어 사망보험금도 1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사실 뭐 이렇게 되면 물론 뭐 좋겠지만 당연히 이제 그 질병 보장을 받게 되면 이 보험의 기능은 사실상 다 했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 거고요. 2천만 원은 추후에 사망보험금으로 쓰이게 되고 여기에서부터 이제 연금 전환이나 추가적인 보장은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럼 연금 전환은 언제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인 거예요? 네, 연금 전환 같은 경우는 네. 뭐 보험을 그 해약했을 때 해약 환급금이라는 네. 금액이 발생이 되는데요. 그 해약 환급금을 가지고 이용하는 기능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적립금을 나중에 이제 뭐 질병보장으로 쓰거나 아니면 사망보장으로 쓰지 않고 내가 보험을 해약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쓰는 거기 때문에 이걸 두 가지를 동시에 사용할 수는 없는 건 거죠. 그럼 이게 사실 말이 연금 전환이지 그냥 해지 환급금을 매달 나눠서 주는 거네요? 네, 쉽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럼 연금으로 네. 전환해도 보장을 못 받는 건가요? 네, 시청자님 안타깝지만 이제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연금 전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험 해지 시에 나오는 이 해지 환급금을 연금보험 일시납으로 넣는 형태로 이게 이제 저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금 전환을 신청하는 순간 이 보장에 대한 부분은 이제 포기를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 상품인 줄 알았으면 다시 한번 생각해봤을 것 같은데 좀 후회스럽네요. 네. 이것만 믿고 연금 준비를 따로 안 했는데 참 네. 큰일이네. 네, 좀 더 안타깝지만 이제 그뿐만 아니고 이제 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받기가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뭐 중대한 뇌졸중 같은 경우에는 진단을 받고 나서 이 6개월간 하루도 상태가 호전되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고 치료를 받게 되면은 상태가 좋아지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문제가 된다라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25% 이상의 영구적인 장애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스스로 옷을 못 갈아입고 대소변을 못 가리고 혼자 밥을 못 먹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만 우리가 보험 약관상에 얘기하는 중대한 뇌졸중으로 진단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은 오히려 다 되는 보험인 줄 알고 진작부터 가입을 해서 지금 10년이 넘게 꼬박꼬박 보험료 내고 계신데 오히려 시청자님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 보험금 받기가 만만치 않은 보험입니다. 정말 이럴 줄 알았으면 가입 안 했을 것 같은데 참 할 말 없네요. 어떻게 방법 없을까요? 네, 시청자님 오랫동안 이렇게 보험을 잘 유지를 해주셨는데 안타까운 마음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해결책을 드려야 되겠죠. 솔루션을 좀 드리자면은 지금 가입하고 있는 이 보험은 CI 보험은 주계약이 3천만 원에 CI 보장 특약이라고 해서 1,000만 원 해서 중대한 질병이나 중대한 수술 그리고 중대한 화상 및 부식에 해당되는 경우에 최초 1회한 그러니까 선착순으로 오는 최초 처음 오는 거에 한해서 이렇게 진단비가 이제 3,400만 원을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보험은 앞서서 이제 다른 전문가분들도 말씀을 하셨듯이 혈관 질환에 대해서는 이제 보장받기가 조금 까다롭기 때문에 그냥 조금 비싼 암보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아마 속이 좀 더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 보험은 암과 중대한 질병에 대한 수술비 그리고 이제 특약을 보시면은 입원비에 대한 보장을 이제 생각을 하시고 유지를 하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납입 기간이 지금 한 8년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 보험은 납입을 감액 완납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보험 내용의 보장 내용을 조금 줄이시고 줄인 만큼 남아도는 그 남게 되는 해약 환급금을 앞으로 내가 8년 동안 내야 되는 보험료를 한꺼번에 일시납으로 이렇게 넣게 되는 그런 경우인데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하지 않고
보장은 보장대로 계속 받으실 수가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 완납을 해서 보험료에 대한 납입은 중단을 하시고 유지를 하시는 게 좋은데 정확하게 줄어든 금액은 콜센터라든지 콜센터에 전화를 하시든지 아니면 고객센터를 내방을 하시게 되면은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니까 한번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부족해진 보장은 2017년도에 이제 보험과 이제 함께 조정이 조금 필요한 것 같은데 시청자 이 보험은 어떻게 해서 가입을 하시게 된 건가요? 은행에서 대출 받다가 하나 권유받은 상품입니다. 기존에 있는 보험이 만기가 80세로 짧으니까 100세 만기 상품을 준비하라고 하던데 뭐 이런 것도 문제가 있습니까? 이 내용이 아무래도 은행에서 가입을 하신 상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문가가 아닌 그냥 은행 직원의 설명만 듣고 가입을 하셔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시고 가입하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으세요. 이 보험의 가장 큰 문제는요, 시청자님 15년 갱신형이라는 거예요. 네. 아니 15년 내고 보험료 납입 끝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알고 가입한 건데요. 네, 시청자님, 많은 분들이 좀 그런 오해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갱신형 보험 중에 이제 15년 납이라는 부분을 보고 이런 오해를 많이 하시게 되는데, 증권에 15년 납, 15년 만기, 최대 100세까지 이렇게 아마 써 있을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15년 납이니까 15년 납입하는 게 맞죠. 그런데 만기도 15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최대 100세까지 가능하다. 그러니까 15년짜리 보험을 100세까지 계속해서 돌리겠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15년마다 보험료는 갱신되게 될 거고, 그리고 오르게 될 거고, 그 보험료를 100세까지 계속해서 내셔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유, 시청자님 참 사실 보험 중에 뭐 착한 보험, 보장 잘 이렇게 보험금 잘 나오는 보험도 많은데 시청자님은 갱신형에다가 CI 보험까지 좀 소비자에게 불리한 보험만 2건을 가입하고 계셨네요. 이 보험 이건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두 번째 보험 같은 경우는 전 완전히 정리를 하는 방향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이제 보장이 일반암 진단비 2천만 원에 이제 암 생활비라고 해가지고 암의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 매월 70만 원씩 60개월, 그러니까 5년 동안 보험금을 주겠다라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보험금에 비해서 보험료가 좀 비싼 편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갱신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걸 좀 유지하시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보험은 정리를 하시고, 또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전문가님께서 2006년도에 가입하신 보험 같은 경우도 감액 완납을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보험료에 대한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시기 때문에 이 여유가 생긴 보험료를 가지고 이제 그동안 생명보험 상품이었기 때문에 보장받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손해보험 상품을 해서 일반암 진단비, 그리고 질병 후유장애, 뇌혈관 진단비,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뭐 이런 쪽으로 구성을 하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보험사는 사실 방송 끝나고 시청자님 그 연령대에 가장 적당한 그런 회사로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저희가 꼼꼼하게 상담을 진행해 드렸는데 또 가입하신 보험이 다 안 좋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기분이 마음이 좀 씁쓸하긴 한데 네. 그래도 오늘 전문가님들 조언을 안 들었으면 또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보장도 못 받고 더 후회할 뻔했죠. 지금이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네네. 좋은 보험사 상품 추천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건 이제 시간 관계상 제 그 방송 끝난 후에 전화 다시 드려서 추천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저희 전문가분이요 나중에 다시 연락드려서 끝까지 이번에는 좀 제대로 된 보험 계획 세우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전화 상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상담 전화까지 만나봤습니다. 전문가가 괜히 전문가가 아니죠. 전문가분들의 의견 참고하셔서요. 여러분들의 보험도 정말 꼼꼼하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 혼자서는 점검이 힘들다. 내 보험증권 어떻게 봐야 하지? 또 그 외에도 보험에 관련한 각종 궁금증들 있으신 분들 저희 톡톡 보험 설계 문은 방송이 끝나고도 늘 열려 있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요. 24시간 저희 보험 전문가들이 꼼꼼한 상담 도와드리고요. 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문자 상담 서비스까지 함께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똑똑한 보험 주치, 톡톡 보험 설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욱더 똑똑한 보험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